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전략,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입니다. 지은이는 배정환,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는 마케팅 분야에서 20년간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사업자이고요. 현재 꿈의 도서관이라는 독서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책이라는 주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100%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세 글자로 줄여서 가, 만, 이 정신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일을 시작할 때 대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행이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니체도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면 일단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만반의 계획을 세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래처와의 협상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방문 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부 계획과 일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방문하기로 한 날 팀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간다고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죠. 그냥 이렇게 갔다가 상대를 못 만나거나 프레젠테이션 기회마저 못 얻으면 어쩌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는 의아한 듯이 되물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도 세우고 문제점도 예상해야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같이 세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행동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자꾸 생각해봐야 답은 없어요. 이제 직접 부딪혀 봐야 아는 것들입니다. 안 해보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도 생각 없이 행동하란 말은 좀 이상한데요.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생각이 행동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생각의 대부분은 걱정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100m를 뛰는 선수는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결승점을 통과할 목표만 보지요. 다른 경우의 수는 그동안 연습해온 본능대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어쩌죠? 자, 이젠 진짜 생각을 해야 할 때네요. 주변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행동하는 사람들이 얻는 기회죠. 계획을 철저히 세웠던 우리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변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한 계획이라도 무용지물이 된 셈이죠.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생각하면 또 새로운 답이 나올 테니까요. 실제로 오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물었습니다. 다른 결과가 생길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려고 해요.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움직이지 못하죠. 그럴 땐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연속적으로 벌어질 사건, 만나게 될 사람들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꾸 해보면 그런 직관이 생기더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사건을 이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생각해봐야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만 싹트거든요. 우리는 일단 가서 상황에 맞춰 행동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냥 나를 믿는 겁니다.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을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행복해하고 결과가 나쁘면 우울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도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왜 일하는가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말합니다. 5년 후의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획만 세운다. 시장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리고 세세한 장기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실수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토니 로즈의 다크호스에서는 목표를 버리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는 길을 돌아가게 되더라도 결국은 원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즉, 너무 먼 목표물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하게 정한 뒤
어떤 수단과 길을 선택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적당히 플랜 B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외의 경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맞이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수많은 경험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연습도 하나의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직관력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직관력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시행착오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직관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직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일을 처리해 늘 수준 높은 성과를 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같이 뛰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굴려 한 수, 두 수 앞까지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낸 사람들도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찾기보다는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먼저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지금 막 새로운 목표를 세웠거나 다른 삶을 꿈꾼다면 바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 새로운 성과를 원한다면 현재의 인적 자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영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들어오더니 빌려간 물건이라며 뭔가를 탁자에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를 본 사장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방금 온 분의 어머니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요? 피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업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부담스러운지 가게에 들리지도 않고 빌려간 물건도 딸을 통해서 가져다 주네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많이 바쁘신가 보죠. 그런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네요. 사람을 한 명 잃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건 그의 문제고요. 사장님이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나는 자세를 고쳐하는 뒤 요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덤바의 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게 한 개념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뇌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한 친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 정도입니다. 이것을 덤바의 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200명 정도 되겠지요. 하지만 가족, 친척, 친구들을 빼고 나면 겨우 50명에서 100명 남짓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이 크지 않은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설령 만나더라도 관리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사장님도 인정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관계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면 기운이 달려요. 네,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최선의 사람들을 새롭게 찾으셔야 합니다. 예전 일로 연관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목을 넓히고 지금 당장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돌리세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좋겠지만 내 일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큰 사업을 목표로 하면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재를 찾아야 하느냐,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가 마주칩니다. 답은 없습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새롭게 인재를 찾는 동시에 기존 사람들의 성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확한 것은 사람들의 실력 차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교 우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만큼 비교군이 많다면 더 좋은 인재가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울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지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꿈이 있는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관심도 없고 빈정대는 사람을 만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맙니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창업하는 과정을 쓴 사업을 한다는 것이란 책은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인생의 책으로 꼽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많은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차피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기는 힘듭니다. 중간에 멀어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뜻이 맞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야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고집한다면 발전을 이루기 힘듭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 가보세요. 누가 나의 한계를 정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대부분 그런 판단은 근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할 수 없다는 건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설령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만 해보고 얻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행운이나 우연히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몇 번 해봐야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이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일을 몹시도 어려워했습니다. 잠시 만난 자리에서도 그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다가서면 사람들이 자꾸 거절해요. 그래서 말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요? 나는 지도를 꺼내서 두 곳의 매장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제가 소개해서 왔다고 하세요. 저와 아는 분들이니까 아마 잘 들어주실 겁니다. 제품 설명도 충분히 해보세요.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다음 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흥분한 어조로 제가 알려드린 매장에 찾아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두 사장님 모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주문서에 사인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되물었습니다. 혹시 찾아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그분 소개로 오셨구나 하시면서 반겨주시던데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식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이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잘 아는 사이라면서요. 한번 인사한 사이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상대는 속았다는 말을 했지만 나를 따라 웃었습니다. 제 의도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 그분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다가서고 본인의 이야기도 잘 하십니다. 그분의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분의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로 어르고 달래도 그 믿음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것은 다른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잘 받아줄 거라는 믿음, 잘 아는 사이란 믿음이 편안하게 설명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체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스웰 몰츠가 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하 세일즈맨을 속여서 판매 실적을 올리게 한 이야기입니다. 상사는 슬럼프에 빠진 직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친구는 각본대로 계약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하 직원은 두 건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고
도전하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이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직원은 그 해에 최고의 판매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미지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목적 진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움직일 때 머리나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근육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실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거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정적 피드백 때문에 행동의 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절과 실수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뒤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 나의 실수를 받아줄 회사가 있다. 나를 믿어주는 팀이 있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가진 한계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 장애를 넘기만 하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닥친 장애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실패도 습관이 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직접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을 통해서 알아내는 능력은 많은 생각을 요구하지만 이미 눈으로 봤던 것을 조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하지 말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며 같이 하기를 추천합니다. 일정 수준까지 많이 해보면 진짜 평균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준입니다.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얻은 결과를 통해 포기할지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해진 훈련을 더 열심히 하기를 추천합니다. 안락지대를 벗어나야 길이 보인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기계공학이 주목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니 인기 학과는 컴퓨터공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 세상은 디지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따라가고 보니 어느새 손 안에 스마트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시대랍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 종사하는 직업에서 또 다른 직종으로 갈아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변 분들과 노후 대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쉬움을 늘어놓았습니다. 퇴직하고 뭐든 해야 하는데 영 할 만한 게 없네. IMF 이후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다음 직업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할 만한 건 더더욱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자주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좋은 거 있음 추천 좀 해줘요. 사람 많이 만나니까
좋은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름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게다가 돈도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컴퓨터는 너무 어려워.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겠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40대 중반에 창업했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어서야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 가더군요. 세상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동영상 만들기를 합니다. 사진을 찍고 음악을 넣어 영상 편집을 한 후 친구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잠자던 블로그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취미 삼아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블로그가 지금의 책쓰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책을 내고 싶다는 막연했던 꿈이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아쉬움도 남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쯤 몇 권의 책을 더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작가, 블로거, 인플루언서라는 명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락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의 공식은 바뀌고 있는데 예전 그대로의 공식으로 다음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해오던 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자신을 바꾸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대로 앉아서 걱정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울타리는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기존의 교육, 업무, 경제, 기대를 떠받치던 산업시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정해진 규칙 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현대자동차와 협업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현대자동차가 흑자를 해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더군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대리 직급의 동료가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2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공대생들이 바라는 꿈의 직장을 그만둔다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가 되기 전에 좋아하고 계획했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는 동안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요. 그 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전 정신은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안락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재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시대적인 사고, 기존에 배웠던 제도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것들에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의 저자 레이 크록은 52세 때 맥도날드를 창업했습니다. 관절염을 앓았고 담낭과 갑상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맥도날드를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누구나 한 보따리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치고 성공한 인물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생겼다면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길은 시작하고 나면 하나씩 보입니다. 지금 생각지도 않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고 싶은 목적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